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시는 그동안 스스로를 메디시티 대구라고 불러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시민 건강보다는 토목공사에 예산을 쏟아부어왔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대구 확진 환자가 우리나라 전체 환자의 7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대구의 의료 체계는 무너졌습니다.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병상과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준비와 대비가 부족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먼저 대구시가 집행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해마다 1,600억 원에서 1,900억 원의 보건 분야 예산을 써왔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2%대에 불과합니다. 토목공사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SOC 사업인 수송 및 교통 예산은 2015년 7천억 원에서 5년 만에 9,700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11에서 13% 안팎입니다. 메르스 이후 신종 감염병 대처도 미흡했습니다. 지난해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에 700만 원, 격리병상 확충 유지 지원에 1억 5천만 원만 썼습니다. 국가지정 음압 격리병상도 10개뿐으로 메르스 이후 고작 5개 늘었습니다. 지난 2009년 메디시티 대구 선포 이후 이른바 돈이 되는 의료 관광, 의료 산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 분야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는 전형적으로 토건이 중심이 된 도시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면적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도입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직과 인력 재배치, 예산 투입 등 보다 촘촘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농민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학이 3차례나 연기되면서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농가들은 판로를 잃고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천의 한 양파밭에 공들여 키운 양파가 썩은 채 쌓여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학교 급식 자재로 납품돼야 하지만 개학이 연기돼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근처 마늘밭은 아예 갈아엎었습니다. 낭패지. 한 군데만 믿고 이래 있다가 딱 결례돼 버리면. 모든 농산물이 다 그래. 지금은 이 양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과 지금 저온 창고 여는 사람들. 저온 창고에 쌓아놓은 양파도 하루 이틀 출고가 지연되면서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저온 창고 주변에는 오도 가도 못한 양파가 무더기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조금씩 계속 연기되면서 이 농가는 공판장에 팔 기회도 놓쳐 손해가 막심합니다. 얼마 정도 지금 이렇게 손해를 계속 보고 계신 것 같나요? 제가 한 20톤에서 30톤 사이가 될 거예요. 농가들로부터 농산물을 받아 경북 지역 각 학교에 납품하는 경북광역급식센터. 창고마다 친환경 농산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텅 비었습니다. 정상 학기 중이라면 한 달에 20억 원어치의 물량이 들어와야 하지만 이달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와 농협은 부랴부랴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급식용으로 재배된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공공기관과 군부대에 팔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들이 지금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 농가에 갖고 도움이 되고자 정부는 급식용 농산물을 일부 사들여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농민에게 또 다른 깊은 주름을 안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긴급 생계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시의원과 마찰을 빚다 쓰러졌습니다. 권 시장은 오늘 오후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진년 의원이 선불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따지자 어지럽다며 쓰러져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권 시장은 어제 임시회에서 이진년 시의원이 생계자금 문제를 두고 질타를 하자 도중에 퇴장해 물의를 일으켰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어지럽고 구토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년 만에 대구 경북 전 지역구의 후보를 내면서 위상 강화를 노리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전 지역 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통합당 공천 파동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 등 유력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서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경주 지역구 후보로 경선을 거쳐 박병훈 후보를 선정했지만 어제 새벽 최고위원회에서 취소하자 공관위가 경선에서 떨어진 김원길 후보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가 다시 번복해 김원길과 김석기 후보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대구 달서갑에도 단수 출전을 했다가 경선으로 번복하는 등 공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 23명 가운데 18명이 1년 사이에 재산이 늘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경북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43억 5천여만 원이고 18명은 지난해보다 평균 2억 원 더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 의원은 평균 62억여 원으로 대구 평균 26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최교일 의원이 260억여 원, 강석호 의원이 163억여 원 순이었고 조원진 의원이 4억 4천여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미래통합당 달서병 김용판 후보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김 후보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김용판 후보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밀접 접촉자와 확진자 동선,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